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과장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현대 반도체 공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3D 칩의 열 위기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옆으로 넓히는 대신 위로 쌓아 올리는 수직 적층, 3D IC 기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높아질수록 환기가 어렵듯 칩을 쌓을수록 내부의 열 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냉식 방열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열받침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차세대 냉각 기술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열이 날 걸 알면서도 위험천만하게 칩을 쌓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능 향상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으면 소자 간의 거리가 비약적으로 짧아져 신호 지연이 최소화되고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또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을 통해 수천 개의 신호가 동시에 오가는 압도적인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죠. 여기에 로직과 메모리, 센서를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이기종 통합까지 가능해지니 3D 적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D 칩 내부에는 열받침 현상이라는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칩 사이를 절연하는 유전체층과 접착층은 실리콘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낮아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하단 칩에서 발생한 열이 상단 칩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층이 쌓일수록 이 수직 열 저항은 가중되죠. 게다가 얇게 갈아낸 웨이퍼는 열을 옆으로 퍼뜨리는 능력마저 떨어져 특정 구역에 열이 집중되는 핫스팟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공냉식 냉각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칩 내부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열이 외부 방열판까지 도달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열전도율이 낮은 TIM, 열 인터페이스 물질과 접착층이 곳곳에서 열의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 구간이 되기 때문이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력한 팬으로 바람을 불어넣어도 3D 칩 심장부의 열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 전략은 열 인식 배치입니다. 발열이 가장 심한 고성능 로직 블록을 열 배출이 가장 원활한 방열판 근처층에 우선 배치하는 영리한 전략이죠. 반대로 열에 민감한 D램이나 SRAM 같은 메모리는 발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보호합니다. 또한 특정 구역에 열이 쏠리지 않도록 발열 블록들을 골고루 분산 배치하여 전체적인 핫스팟을 완화하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전용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죠. 여기서 구리의 뛰어난 열전도율을 활용한 섬월 비아가 등장합니다. 전기 신호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오직 열 배출만을 목적으로 촘촘하게 배치된 더미 TSV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층간 절연막을 관통하여 열이 하이패스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수직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방식을 넘어 능동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칩 사이에 냉각수가 흐르는 미세 채널을 통합하는 인터레이어 미세 유체 냉각입니다. 마치 인간의 혈관이 몸 구석구석을 돌며 체온을 조절하듯 냉각수가 열원 근처를 흐르며 직접 열을 앗아갑니다. 이 방식은 기존 후면 냉각 방식보다 열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춰 수십 배 더 높은 냉각 효율을 자랑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미세 채널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공학적 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평면적인 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미세한 기둥인 마이크로 핀을 세우는 것이죠. 이는 냉각수와 닿는 표면적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을 고의로 교란시켜 열 전달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물론 핀의 지름과 간격을 조절하여 펌프에 가해지는 압력 손실과 냉각 성능 사이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설계의 묘미입니다. 실제로 칩 내부를 설계할 때는 아주 치열한 공간 싸움이 벌어집니다. 전기가 흐르는 TSV와 물이 흐르는 냉각 채널이 한정된 실리콘 공간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이크로 핀 내부에 고종행비의 TSV를 직접 심는 통합 설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적 연결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냉각 성능을 전혀 저해하지 않는 고난도의 아키텍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액체 냉각을 넘어 이상 냉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열만을 이용하는 단상 냉각과 달리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막대한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 비등 냉각 방식은 핫스팟의 온도를 아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아주 적은 유량으로도 엄청난 양의 열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구역만 유독 뜨거운 고질병 같은 핫스팟에는 전용 저격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방막 열전 소자입니다. 펠티어 효과를 이용해 특정 지점의 열을 강제로 차가운 곳으로 퍼내는 능동형 열 펌프죠.
나노미터 단위의 초격자 구조로 만들어져 칩 사이에 아주 얇게 통합될 수 있으며 CPU의 특정 코어가 과열될 때만 작동하여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스파쿨링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순간적으로 전력이 폭주할 때 발생하는 급격한 열 충격은 상변화 물질이 해결합니다. 파라핀이나 특수합금처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하는 물질을 칩 층간에 삽입하는 것이죠. 일종의 열 커패시터로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잠시 저장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천천히 방출합니다. 덕분에 시스템이 과열로 갑자기 셧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열을 잘 전달하는 것보다 잘 막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발열 프로세서와 열의 극도로 취약한 메모리 사이입니다. 이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에어갭을 형성하여 열의 전달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열적 거리두기 기술이죠. 여기에 유연한 인터커넥트 기술을 접목하면 칩 간의 물리적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신호는 문제없이 전달할 수 있어 메모리가 안전한 온도를 유지하는 열적 디커플링을 실현합니다. 미래의 반도체 아키텍처는 이제 2D 표면 냉각을 넘어 3D 스택 전체의 부피를 직접 냉각하는 최적 냉각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와 칩의 실제 온도 차이를 50도 이내로 정밀하게 관리하여 이제는 무제한에 가까운 수직 적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력 공급과 신호 전달, 그리고 강력한 열 배출이 하나의 수직 아키텍처로 완벽하게 통합된 미래형 컴퓨터의 모습,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열은 더 이상 3D 적층을 가로막는 넘지 못할 한계가 아닙니다. 공냉식의 한계는 칩 내부로 직접 들어가는 인터레이어 액체 냉각과 능동형 열 제어 기술로 멋지게 극복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유체 채널부터 상변화 물질까지 이 모든 기술적 정수가 집약된 3D 칩의 성공 여부는 이제 얼마나 높이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